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얘가 여기나 이쪽쯤에 저항이 또 있어요. 항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2,500 정도, 그 다음에 104,000에서 104,500 정도, 여기를 좀 뚫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모양이 보통 여기서 이런 식으로 뚫어서 민기적되면서 올리는 모양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닮았냐. 우리가 뭐 이때도 그렇고요. 8월 달에 올리는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이 코로나 빔 때 올리는 모양이 보통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꿀인데, 그게 아니면 올라가다가 또 저항 맞고 눌림목을 맞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뭐 이렇게 눌리면서 가는 게 정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V자로 간다고 할 때 뭐 꾸역꾸역 이렇게 밀어 올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 파월 형님과 트럼프 형님과의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개미털기를 하는 거. 왜냐면 이제 그 월드 리버티라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파월 이런 발언을 하던 말던 그냥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겁이 안 나나? 나는 좀 겁 좀 나던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쨌든 그럼 딥을 어쨌든 사긴 사야겠다. 천천히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멤버십에도 뭐 에이저라던가 레이어 제로 같은 것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들어갔는데 이제 이때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는 이때 들어가고 하나는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좀 괜찮은 구간까지 분할 매수가 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위기가 오면 항상 그거는 반대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지점을 어쨌든 찍고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양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어쨌든 얘가 꾸역꾸역 밀어 올리는 모양이 참 봤을 때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멤버십에 비트코인도 냈던 이유가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 도미넌스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데 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요 구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알트가 힘든 고난 행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다 보니 이것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현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쉬어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분들 중에서는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동안 가격이 높아서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한 가지 좀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김프가 높다라는 거. 김프가 높기 때문에 이 김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그거죠. 한국인들이 이 시장을 떠나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 셀프로. 보통 그러면 이제 김프가 청산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새벽에 비트가 떨어지면 오히려 제가 김프가 낀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새벽에 버거 애들이 김프를 없애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걔네들 위주로 올리면 우리나라가 그 시세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김치 프리미엄 지표에 대한 역대 차트인데 이렇게 지금 김프가 끼거든요. 12월 말부터도 김프가 서서히 껴서 어디까지 꼈냐면 거의 6%대까지 꼈다가 조정이 한번 빵 나오면서 역푸가 꼈다가 다시 알트장이 오면서 계속 껴가지고 20%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30% 가까이 잠깐 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0%까지만 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일단 여기서는 20%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던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김프가 서서히 끼는 것이 이전 사이클과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얘가 떨어지면서 김프를 뺄 수가 있고, 아니면 비트가 오르면서 새벽에 올릴 때 김프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좀 버티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FOMC 때문에 이후에 빠진 케이스라 좀 한국인들이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아침에도 아시아 시간 때도 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김프가 껴있는 상태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김프가 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김프가 끼고 있다는 건 조금씩 과열이 붙는다라는 소리고, 그 과정에서 이 김프를 지금은 좀 빨리 없애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알트장이 올 때, 그때가 비로소
김프가 많이 낄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김프가 낀 것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 뜨거운 감자 트럼프 결단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요번에 파월이 약간 트럼프의 방향을 자꾸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태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원래 연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이 두 개인데, 한 가지는 파월과의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고요, 짜고 치는 거. 두 번째는 정말 파월이 이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파월이 대립각을 세워서 이번에 비트가 빠지고 뭐 나스닥도 빠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저금리에 대한 부분, 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월이 방해를 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 대신 차기 연준 의장을 세우고 그림자 의장으로 하여금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파월을 건들 생각이 없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종의 합의가 있고 뭔가 약속 대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 대련을 하는 거면은 지금의 이 눌림은 좀 의도적인 계산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걸 매집을 또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블랙록이, 물론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팔고 그레이스케일도 순유출 나오고 하는데, 블랙록이 자꾸 이더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라홀딩스도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유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집하는 세력들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개미를 털려고 하기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예 시작되는 구간은 항상 여기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더가 튀면서 알트들도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이더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들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 어쨌든 이 추세를 거의 끝나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 오르지 않고 비비다가 빠지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알트랠리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 항상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동이틀 무렵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인데 해가 뜨기 직전에까지 가려고 하는 과정이라서 정말 이 몇 주 동안 잘 이겨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잡을 때다. 지금은 멘탈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뭐 이번에 20만 달러대를 볼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면 좋겠긴 한데.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202억 달러치나 감소했다. 엄청나게 출금된 거예요. 보세요. 코인베이스에서 8만 개 넘게 출금됐죠. 바이낸스에서 4만 개 넘게 출금이 됐고, 제미니에서 1만 개, 크라켄에서 13,000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6,000개.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 이제 거래소 보유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이건 거의 지금 2018년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좀 더 빠지겠죠. 그러면 거의 이제 2017년 요 중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중후반까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점점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그냥 비트가 정말 나중에 되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매집하는 게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추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아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이유가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조그만한 물량 투하로도 시장의 가격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올리기도 쉽겠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이 V자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지금의 무빙도 우리가 뭐 물론 항상 리스크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지션을 안 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멤버십도 이제 이런 걸 픽을 냈지만, 선물방도 이렇게 픽을 냈거든요. 보면 이제 2차 타입까지 갔는데, 이전에 내려가는 무빙이 생각보다 가팔라서 여기서 좀 매매가 좀 꼬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찐바닥이라면 결국 이런 과정에서 손절이 나더라도 이 큰 폭의 무빙을 먹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때 좀 숏을 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근데 안 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숏이 맞았다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숏을 잡게 돼서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찐바닥이고 이렇게 가서 V자로 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어렵다. 지금 이러한 코인에 대응하는 것도 김프가 왜 끼는 것이며 뭐 꼈다가 언제 꺼지고 메타는 어떻게 가고 도미넌스는 왜 오르고 왜 떨어질 것 같다 갑자기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멤버십은 이렇게 UX 링크 같은 것들로 수익을 본다는 거. 그래서 멤버십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두 가지 링크 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선물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방도 있는데 선물방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트들이 떨어진 것만큼 좀 그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요거에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멘틀 같은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 위로 아예 안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매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밑에 애들 보시면 요 정도만 반등한 것들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이게 이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바닥을 노리고 매수하는 근거는 되지만 뭔가 당장 이게 여기서 이렇게 V자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태긴 하다.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을 보통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쌀 때 산다 생각하는 쪽은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해요. 대신에 여기서 V자로 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런 식의 그 저항들을 맞으면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는 사지만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